귀로 읽는 송쌤의 아름다운 수업. 안녕하세요, 이선입니다. 학생 생활 지도를 하다 보면 학교폭력 보호 조치를 받은 학생들을 담임반으로 맡거나 아니면 그런 학생을 수업 시간이든 생활 지도든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생기부에 이 학생이 어떤 조치를 받았다 하는 것이 몇 호에 의해서 조치가 되었다 하는 그러한 기록들이 되어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담임할 때 이런 아이가 있었는데 몇 호에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또 일부러 찾아보거나 그러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송쌤의 아름다운 수업에 나오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 또 피해 학생의 보호조치 몇 호는 어떠한 해당 사항인지를 설명을 자세하게 해 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176쪽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맨 처음에는 피해 학생 보호조치 종류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가해 학생 보호조치에 관해서 나올 것입니다. 이 자세한 사항을 알아두셨다가 지도를 하면 조금 더 아이를 더 구체적으로 지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보호조치. 피해 학생 보호조치 제1호 심리상담 및 조언. 학교 폭력으로 받은 정신적, 심리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 내의 교사 혹은 학교 외의 전문 상담기관의 전문가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도록 하는 조치이다. 학교 내 상담교사가 없을 때는 외부 상담기관과 연계한다. 제2호 일시보호. 지속적인 폭력이나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이나 집 또는 학교 상담실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 제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교 폭력으로 인하여 생긴 신체적, 정신적 상처의 치유를 위하여 일정 기간 출석을 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이다. 피해 학생이 보호 조치로 집이나 요양기관에서 신체적, 심리적 치료를 받을 때는 치료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제4호 학급 교체. 제5호 삭제. 제6호 그 밖에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양한 조치 방법으로는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의 연계, 법률 구조기관 등의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신변 보호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추가 보호 조치. 출석 일수 산입. 학생의 결석이 피해 학생 보호 조치, 법률 제16조 제1항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 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법률 제16조 제4항. 불이익 금지. 보호 금지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성적 평가 등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피해 학생이 결석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성적 평가를 위한 시험에 응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학교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등으로 인해 피해 학생이 결석하게 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생의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해 학생 보호 조치. 제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서면으로 그동안의 폭력 행위에 대하여 사과를 함으로써 서로 화해하도록 하는 조치이다. 제2호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피해 학생이나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가해 학생의 접근을 막아 더 이상의 폭력이나 보복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가해 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이다. 제4호 사회봉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기 위한 조치이다. 학교에서는 사회봉사를 실시하는 기관과 업무 협조를 긴밀히 하고 각종 확인 자료와 담당자 간의 통신을 통하여 사회봉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5호 학교 내외 전문가의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 치료.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 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 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관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하는 조치이다. 제6호 출석 정지. 가해 학생을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반성의 기회를 주고 일시적으로 피해 학생과 격리시킴으로써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가해 학생에 대한 출석 정지 기간은 출석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7호 학급 교체. 가해 학생을 피해 학생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하여 같은 학교 내에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조치이다. 제8호 전학. 가해 학생을 피해 학생으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 학생에 대해 더 이상의 폭력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기도록 하는 조치이다. 자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에 대하여 전학 조치를 의결하면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전학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가해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에 피해 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을 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호 퇴학 처분.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선도 교육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취하는 조치이다. 다만 의무 교육 과정에 있는 가해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제 가해 학생 보호 조치로 정한 특별 교육을 안내한다. 이때에도 아이를 염려하고 돕고자 하는 교사의 마음을 표현해 아이를 안심시켜주는 것이 좋다. 미안이의 경우 제4호 사회봉사 처분이 내려졌다. 이때 담당 교사는 코디네이터이자 코치 역할을 해야 한다.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학생들의 공감 능력이 떨어져 있어서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비행을 저지른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결여된 공감과 소통의 능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돌보게 하면 좋다. 어린아이를 이해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큰 도움이 된다. 어린아이 표정을 살피고 손발 다 써가면서 소통하다 보면 자연히 공감과 소통 능력이 성장한다. 금요일 방과 후 등 아이가 꾸준히 갈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10에서 15회 정도 방문하게 한다. 그러면 그 사실이 나중에 좋은 경력으로 작용이 되기도 한다. 순간적으로 실수를 하긴 했지만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새롭게 배워 성장의 계기로 삼았다는 것만큼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는 훌륭한 스토리도 드물다. 그러니 부모님에게도 절대 낙담하지 마시라고, 다시 없는 기회일 수 있다고 안심시킨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가해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도 서로 원수 안 되고 고맙다는 인사 들으며 원만히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다.
미안이가 특별교육을 아동센터에서 하게 되어 참 좋네. 서양의 징계 프로그램도 어린아이들과 소통하면서 공감 능력 키우기래. 어머니께서 한번 찾아가셔서 불탁 말씀 나누시면 좋을 거야. 나도 상담 선생님하고 시간 내서 인사드리러 갈 거야. 교내에서 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현한다. 문학 시 수행평가는 내년에 수시원서에 쓸 자기소개서 연습이나 마찬가지구나. 자기소개서 한 문장 한 문장이 3가지 중 하나를 반드시 담고 있어야 해. 재미, 감동 또는 정보. 이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은 과감히 버려. 이번에 완성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수시로 내용을 업데이트한다고 생각하렴. 벌써 써먹는 귀중한 문서야. ICT송 다음 넷으로 오늘 밤까지 보내주면 내일 오전에 교정 봐줄게. 학교 폭력으로 맺은 인연을 평소의 학습 태도를 변화시키는 계기로 삼는다. 홈피에 567과 본문 소리 파일 올렸으니 받아 쓸 수 있을 때까지 들으세요. 미련하게 통째로 외려하지 말고. 모의고사 듣기 대비도 덤으로 되겠네요. 학부모님께 팁을 드릴 것도 잊지 않는다. 재판부가 담임교사 의견을 참고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학부모의 역할을 상기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 미안이 부모님께 내일이면 미안이가 학교로 돌아오는군요. 지난 주말에 검찰에서 소년 재판 결정 전 담임교사 의견 참고제를 시행한다는 공문을 보내왔네요. 앞으로 미안이가 생활을 모범적으로 잘하도록 격려해서 나중에 검찰에 담임선생님께서 미안이에 대해 잘 말씀해 주시도록 애써야 할 것 같아요. 네,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참,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매번 공지해 드릴 수 없을 수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 다음부터 올라가는 영상들은 전달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욱 좋고요. 감사합니다.